2040년이 배경인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이 나와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토양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인류가 경작할 수 있는 곡물이 옥수수뿐이라는 설정을 했기 때문이죠. 인터스텔라는 초반에 먹을 것이 없고 황폐해진 지구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서 디스토피아 장르로 비춰질 수 있으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인간은 답을 찾아냅니다. 이 영화의 가장 인상 깊은 명대사처럼 말이죠.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우리는 답을 찾을 거야, 언제나 그랬듯이. 그런데 영화에서 나오는 식량 위기와 기후 변화는 점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8월경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메뉴에서 감자튀김이 자취를 감춘 적이 있거든요. 감자튀김 대신 치즈 스틱이 제공되었죠. 감자 대란의 원인 중 하나로 공급망 이슈가 언급되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감자는 미국의 램 웨스턴에서, 롯데리아에서 사용하는 감자는 미국의 심플로트에서 수입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해외 운임비가 상승하면서 배송이 늦어지게 된 것 때문이었죠. 하지만 공급망 이슈보다 더 근본적인 감자 대란의 원인은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미국 서부에 위치한 아이다호주는 세계 최대의 감자 생산지 중 한 군데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예년보다 이른 서리, 한파, 폭설, 폭염과 같은 기후위기로 감자의 수확량이 감소했습니다. 인간에게 먹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설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겠어?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지만 밥 한 끼에 1만 원 가까이 하는 물가를 감안하면 돈이 부족하면 굶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뒤따라오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이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식당의 메뉴 사진이 공유돼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스팸 5조각, 계란 후라이, 공깃밥으로 구성된 메뉴가 12,000원에 판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너무 물가가 올라서 심한 거 아니냐, 사진에 나오는 그릇도 주는 거냐,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쏟아졌지만 오른 물가를 감안해야 된다며 업주 편을 드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다는 슬픈 사실도 존재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위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등으로 아프리카 쪽의 인도 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한 나라의 파워를 가늠할 때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뿐 아니라 식량 자금 능력이 중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로 글로벌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주요 밀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몇 개월째 전쟁 중인 여파가 매우 크게 작용한 탓인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연평균 기준으로 러시아는 한 해 3,730만 톤의 밀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이고요. 우크라이나는 1,810만 톤을 수출해 세계 5위의 수출량을 기록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작황이 기존 생산량보다 작아지면서 곡물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죠. 이에 식량 자급률이 높은 국가들은 자국 보호와 이익 추구를 위해 곡물, 축산품과 비료, 원자재 등의 교역을 차단하는 이른바 식량 보호주의 기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 조치를 일시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지난달 세계 2위의 밀 생산국 인도가 식량 안보를 이유로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세계 2위의 설탕 수출국이기도 한 인도는 지난달 하순 설탕 수출량 제한까지 발표해 국제 설탕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이달부터 닭고기 수출 중단에 돌입했는데 당장 전체 닭고기 수요의 3분의 1을 말레이시아에 의존해온 싱가포르는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세계 쌀 생산량 2위 국가인 인도에서는 향후 자국의 안정적인 쌀 공급을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 쌀 수출 제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인도가 쌀 수출을 잠그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2008년 식량 파동이 재현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난 7일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58.5로 1년 전보다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FAO는 밀, 옥수수, 쌀 등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 가격 동향을 조사해 매달 발표하는데 이 지수는 3월 159.3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4월에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FAO가 발표한 전 세계 곡물 가격 지수는 173.4, 육류 가격 지수는 122.0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재재 가격이 치솟으면 가공식품 물가가 덩달아 급등한다는 것이 문제죠. 앞서 말씀드렸던 스팸 5조각에 공깃밥과 계란 후라이가 포함된
한 끼 식사가 12,000원이라는 것을 보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진 상황을 잘 나타낸다고 보여집니다. 자,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농산물 투자입니다. 농산물 투자를 하기 전에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기후나 특정 국가의 수출입 정책, 지정학적 위기 등 다양한 이슈가 농산물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또한 농산물 투자는 메이저 트레이너 몇 곳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라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큰 편에 속합니다. 대신 공급이 부족하면 바로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을 보이기에 투자로서 매력을 보이기도 하죠. 농산물 투자를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농업에 관련된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상장지수 상품을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농업과 관련된 기업을 살펴볼 텐데요. 세계 곡물 유통을 담당하는 메이저 회사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앞글자를 따서 ABCD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번지, 카길, 루이 드레이프스입니다. ABCD가 장악하고 있는 세계 곡물 유통량은 75%가 넘는데요. 이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기업은 카길입니다. 전 세계 최대 곡물, 축산, 운송 회사로 동물용 사료 사업 글로벌 넘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 맥도널드 매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계란을 카길사가 공급하고 있고요.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에 주로 사용되는 엘버거 공정 방식의 소금을 생산하는 미국 내 유일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의 연어 양식용 사료 공급 회사도 카길의 자회사이고요. 탐나시죠? 하지만 아쉽게도 비상장 기업입니다. 카길의 2021년도 회계연도 매출액은 1,344억 달러, 하나로 약 159조 원인데요. 2020년 회계연도에 빌려 200억 달러가량 늘었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순이익은 4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보다 30억 달러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카길이 만약 상장 기업이었다면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약 39위의 순위 정도로 보입니다. 카길이 매출이 1,344억 달러였으니까 39위에 위치한 뱅크 오브 차이나 누르고 39위를 차지했겠죠.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어마어마한 기업의 소유주는 카길 맥밀런 가문인데요. 현재 90여 명에 이르는 후손이 이 회사 주식의 8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BCD에서 B를 담당하는 번지는 농업, 식용유 제품, 제분 제품, 설탕, 바이오 에너지, 비료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 회사입니다. 번지는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튼튼한 비즈니스 라인을 구축한 기업인데요. 특히나 매우 주주 친화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약 2.2% 정도입니다. 루이 드레이프스는 이름에서 느끼셨겠지만 프랑스 회사입니다. 커피에서 연화까지 거의 모든 곡물을 거래하는데 카길과 마찬가지로 비상장 기업입니다. 자체 발표에 따르면 21년 기준으로 약 496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20년 억만장자 상속자인 마르가리타 루이 드레이프스가 자신이 보유한 지배 지분을 UAE 국영 기업에 매각해서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ABCD에서 A를 담당하는 회사는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인데요. 전 세계 200여국에서 농작물 조달 시설을 운영하는 글로벌 곡물 가공 기업으로 바이오 케미칼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인 글루코스 생산 능력과 이를 원료로 한 발효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45년 연속 배당금을 늘리며 투자자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3.3% 정도이며 국제 신용평가사 S&P로부터 A등급을 받을 정도로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LG화학과 합작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을 설립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올해 상반기 내로 본 계약 체결을 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미국 현지에 연산 7만 5천 톤 규모의 PLA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투자를 위한 방법으로 개별 기업 말고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상품들이 대표적인데요. 플렉스 쉐어즈 모닝스타 글로벌 업스트림 내추럴 리소시즈 GUNR이라고 불리고 인베스코 DB 에그리컬처 DBA 그리고 바네크 에그리 비즈니스 MOO입니다. 라는 에너지, 농산물, 금속 등 원자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고요. DBA는 옥수수, 콩 등 농산물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특히 MO는 농업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제격인 상품인데 농업 관련 매출이 50% 이상인 글로벌 기업 5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O 투자 종목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ADM도 포함되어 있고 미국의 농기계 업체 디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회사는 폭발적인 성장은 힘들 수 있지만 곡물은 인간과 가축에게 필수제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원자재 값 급등과 더불어 물가 상승이란 악재까지 더해지고 있지만 늘 그랬듯이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우리는 잘 버티면서 기회를 노려야죠. 구독자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